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찬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인조 반정에 대해서 배웠었어. 기억나요? 네. 인조 반정이란 거, 반정이라는 것은 왕을 바꾸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식으로 계승을 받아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왕을 바꿔버리는 거지, 원래 있던 왕을.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하면 반정, 실패를 하면 영모, 난. 그래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 실패하면 죽겠지. 네. 일으킨 사람이 죽고, 왜냐면 왕을 죽이고 바꾸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실패하면 영모가 되지만 성공하면 반정이 되는 이 인조 반정 이후에 일어난, 인조가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났었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는 것은 정묘년에 일어난 오랑캐 호자를 써서 오랑캐들이 일으킨 난이다. 이때 난이라고 하면 전쟁인 거야. 큰 전쟁. 그리고 병자년에 일어난 오랑캐가 일으킨 난이다. 그래서 정묘호란 같은 경우에는 1627년에 있었고 병자호란은 1636년에 있었어. 이게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런 걸 하면 이 정묘년이 몇 년인지, 이 뒤에 숫자가 몇인지, 병자호란 할 때 뒤에 숫자가 몇인지 알 수가 있는데, 아빠가 유튜브 찍어놓은 데에서 거의 맨 처음 영상에도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역사 연도를 계산하는 것도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기찬이도 나중에 한번 봐봐, 알았지? 네. 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야.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조선의 상황이, 자, 여기 명나라가 있고 여기 위에 여진족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떤 나라인지 혹시 기억나, 이름이? 금나라요. 그렇지, 금나라. 근데 후금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뒤에 일어난 금나라. 그리고 조선이 있고 광해군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했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 중립 외교와 더불어서 뭐 인목대비 패비라든지 자기의 동생, 배다른 동생을 죽이면서 광해군이 쫓겨난 거잖아. 그치? 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인조는 당연히 후금 쪽을 배척할 수밖에 없어. 얘는 안 돼. 우리는 원래 명나라를 섬겼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왕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명나라 쪽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대세는 후금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자, 후금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에서 큰 반란이 일어나. 그게 뭐냐? 바로 인조 반정을 하는 때에 공을 세웠던 이괄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킨 거야. 왜 내가 1등 공신이 아니고, 내가 공을 제일 많이 세웠는데 1등 공신이 아니고 내가 왜 2등 공신이냐? 이거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고, 이게 결국 진압이 됐지만 이 이괄 무리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후금으로 도망을 갔어.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서 후금에 가서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인조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됐다. 이거 정식 절차를 거친 게 아니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후금이 와서 징벌해달라. 벌을 내려달라. 근데 조선이 잘못했다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게 말이 돼? 안 되지. 그런데 후금이 눈치를 보고 있었어. 명나라를 공격해서 들어가면서 명나라를 자꾸 몰아내고 있는데 이 조선이 뒤에서 공격할까봐 되게 신경 쓰는데 조선을 그냥 공격하기에는 명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명분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괄 무리들이 와서 후금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고, 후금이 그럼 니네 광해군을 함부로 몰아냈지? 이거 너희들 잘못된 거야 하고 병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온다. 자, 군대를 일으켜서, 아이고 떨어졌네, 쳐들어오는, 이쪽 길이 아니고 실은 이쪽 길인데 이렇게 쳐들어와. 자, 이걸 뭐라 그러냐? 그것을 정묘호란이라고 얘기해. 첫 번째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괄의 난이 계기가 돼서 첫 번째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정묘호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후금 군사들이 여진족이 쳐들어 밀고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임경업 장군이라든지 그때 당시 굉장히 잘 싸우던 장군이라든지 의병들이 일어나서 이걸 열심히 막았어. 그래서 얘들이 쳐들어오면서 중간중간을 거쳤기 때문에 인조가 얼른 후금 애들이 쳐들어온대요 해서 얼른 도망갔어. 어디로 도망갔냐면 요게 강화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 도망가면서 버티기 작전으로 가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아직 명나라하고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선이 버티기를 하니까 전쟁을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야 조선 니네 계속 싸울 거야. 니네 우리랑 형제 관계만 맺어. 그리고 명나라에 협조 안 한다고 해. 그럼 우리가 더 이상은 안 싸울게 라고 얘기해. 이걸 조선이 승낙을 했지. 그래서 이 1차 밀고 내려왔을 때, 즉 정묘호란 때 이괄해난을 통해서 일어났고 결국은 형제 관계를 맺기로 해. 누가? 후금과 조선. 그렇지, 조선. 하지만 조선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나라가 있어? 명나라. 그렇지, 명나라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난 뒤에 이 후금이 점점 커졌어. 더 커지기 시작한 거야. 더 커졌어. 그리고 너무 커져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금나라를 이어받았기보단 새로운 나라라고 부르겠다 해서 나라 이름을 바꿔. 뭐라고 바꾸냐면 청이라고 바꿔. 들어봤어요? 네. 자, 청이라고 나라 이름 바꾸고 명나라를 꽤나 많이 몰아내니까 조선을 이제 자기 발밑에 완전히 두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청나라에서 얘기한다. 형제 관계 말고 군신 관계를 맺자. 즉 군은 임금, 신은 신하. 누가 임금 나라가 돼? 청나라하고 조선 중에. 네, 청나라. 그렇지. 우리가 임금 나라가 되겠다. 여기가 군. 조선 니네가 신하의 나라로서 우리를 받들어라. 조선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야. 우리가 어떻게 여진족을 섬겨? 우린 여진족 섬길 수 없어. 우린 아직 명나라도 안 망했고 그렇겐 안 되겠어 라고 거절을 하고 조선 내부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청나라랑 싸우자. 명나라와 힘을 합쳐서 싸우자는 주전론이 나오기 시작해. 주전론. 자, 청나라가 생기고 청나라가 조선에 어떤 관계를 요구했다? 군신 관계를 요구하니까 조선에서는 조선의 여러 신하들이 주전론, 전쟁을 하자는 걸 주장하는 눈이 더 커지게 돼. 싸웁시다. 이렇게 우리 굴욕적으로 살지 맙시다. 라고 얘기해. 그러자 청나라가 그럼 우리가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겠네. 라고 하고 두 번째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전쟁 이름이 뭐야? 병자호란이야. 얼마 만에? 9년 만에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9년 만에 이 병자호란을 청나라가 다시 일으켰어. 그런데 이번에는 청나라의 작전이 완전 달라. 예전에는 하나하나 성을 다 깨부셔가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조선 중간중간에서 방비를 하고 있었던 조선의 군사들이 막아내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그냥 이런 거 무시하고 다른 길로 내려갑시다 해서 군대를 이끌고 순식간에 한양으로 밀고 내려와. 자, 인조가 이번에는 강화도로 도망을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어. 못 갔어. 자, 누가 쳐들어오냐? 청나라의 태종이 쳐들어온다. 그리고 인조는 차마 피신을 못 가고 강화도로. 이 강화도가 섬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로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좀 피신 가기가 좋은 곳이었거든. 그런데 거기로 못 가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가. 남한산성은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성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쪽에 있는 성이야. 남한산성. 그 남한산성으로 도망가는데 인조가 여기에서 남한산성으로 조금 도망가서 포위당했어. 인조가 전국 각지의 모든 의병들이나 궁사들에게 얘기를 해. 왕이 갇혔으니 도와줘라 하고 편지를 보내. 각지에서 군사가 올라왔어. 왕을 구하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 청나라 군대에 다 패배를 한 거야. 그리고 며칠 동안 45일 동안 갇혀버렸어요. 여기서.
자, 이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부족했고 남한산성으로 갈 준비가 처음부터 돼 있었던 게 아니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졌어. 45일 약 한 달 반 만에 인조가 청나라에 결국 항복을 하게 됐다. 그리고 청나라 태종이 저 계단 위에서 딱 앉아가지고 인조가 무릎 꿇고 우리나라 이 왕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다가 박으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굴욕적인 사건이 일어나. 그것을 뭐라 그러냐?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삼전도라는 곳에 가서 굴욕적으로 우리나라 왕이 이 청나라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땅바닥에 박아서 피가 날 정도로 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겠습니다. 군신 관계를 맺겠습니다. 라고 굴욕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지. 자, 이러고 나서는 이제 청나라하고 조선은 완전히 군신 관계의 위치로 가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명나라를 결국 청나라가 멸망시켜버려. 그리고 청나라가 중국을 다 차지하게 되고 조선은 더 이상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구나라고 인조 때까지는 생각하는데 또 인조의 아들이었던 효종이 돌아와서 효종이 이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병자호란 때 끝나고 나면서 끌려가. 어디로 끌려가냐면 이 청나라로 끌려가거든. 청나라의 신하들도 끌려가고 누가 끌려가냐면 소현세자. 세자는 다음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 그리고 복림대군. 대군은 왕의 아들인데 둘째나 셋째나 넷째. 정식 왕비에게서 나온 아들. 그래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이렇게 끌려가고 여러 신하들도 끌려가서 청나라에 머물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거든. 돌아오게 되는데 인조가 이 소현세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소현세자가 개방적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인조는 청나라에 복수하고 싶은데 소현세자는 아니다. 우리는 청나라를 섬기면서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지금 대세는 청나라다라고 했고 복림대군은 그래 같이 복수합시다 라고 해서 돌아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소현세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그리고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복림대군이 누구냐? 바로 인조 다음의 왕인 효종이야. 그리고 이 효종이 인조 때까지는 못하던 걸 이 효종이 군대를 잘 양성해가지고 청나라를 공격하자라는 북벌 정책을 펼치기도 해. 이걸 북벌론이라고 하는데 북쪽을 정벌하자라는 논을 펼쳐. 그런데 효종도 이 북벌론을 위해서 군인을 양성하고 군대를 키워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싸우기 전에,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또 효종도 이렇게 사망을 하면서 결국 이제 북벌론은 아예 실제로는 못하게 돼버려. 그리고 청나라와 이 조선과의 관계는 언제까지? 조선이 망할 때까지 끝까지 쭉 그냥 군신 관계로 가게 된다라는 거. 알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후금 여진족과 조선의 전쟁인 정묘호란, 병자호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오늘 효종의 북벌론까지 알아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